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수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장기적인 운행은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현재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배터리 수명을 최대 200년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며 이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해볼까요? 2년 전 100만 마일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즉 수십 년 동안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일반 배터리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매우 내구성이 뛰어난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개념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100만 마일 주행 가능한 배터리는 약 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에 해당합니다. 달아우지 대학교 교수이자 테슬라의 수석 배터리 과학자인 제프 던 역시 이 개념에 관심을 가졌으며 테슬라가 나중에 실제로 그러한 배터리를 생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하자마자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선도적인 배터리 연구원들은 100만 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조용히 개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프 던 교수가 이끄는 테슬라 배터리 연구팀은 배터리 셀에 대한 업데이트된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100만 마일에서 1만 사이클로 수명이 늘어난 이 배터리는 200만 마일 이상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350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며 배터리 수명으로 환산하면 약 200년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제프 던은 특히 내구성이 뛰어난 배터리 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던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우수한 인공흑연, 양극을 NEMC-533이라는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와 결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던은 또한 특수 첨가제, 특히 두 전극을 분리하는 액체에 메틸 아세테이트와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충전될 수 있도록 하면 배터리가 0회 충방전 사이클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00%까지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350km로 가정하면 총 주행 가능 거리는 350만 km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100만 마일을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350만 km든 200만 km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수십만 마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8년 또는 12만 마일 동안 최소 70%의 배터리 용량 유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M의 쉐보레 볼트 역시 배터리에 대해 8년 또는 10만 마일의 표준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프 던 교수에 따르면 전지를 더욱 주의해서 다루고 특히 0%에서 100%까지 완전히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지는 1500회 충방전 주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경우 1000회 충방전 주기 동안 배터리 용량이 0%에서 90% 또는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배터리를 용량의 25%에서 50%까지만 방전한다면 성능 저하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충전량 범위입니다. 배터리가 20% 미만으로 방전되는 경우는 드물고 80% 이상으로 충전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대원의 달아우지 연구실은 실험용 배터리 셀을 1000회 충방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320만 마일에서 370만 마일을 주행하는 차량에 적합하며 초기 용량의 무려 93%를 유지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배터리가 실온인 섭씨 약 20도 화씨, 약 68도를 유지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섭씨 40도, 화씨 104도라는 더욱 가혹하지만 현실적인 온도에서 던의 배터리 셀은 성능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여 6,500회의 충방전 주기를 견뎌내고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주행 가능 거리와 성능 저하 수치를 고려할 때 던 자신도 이처럼 뛰어난 배터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이 질문에 네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내구성이 뛰어난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부품들이 새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폐기한 후 새 차량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상용차나 전기 페리와 같이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50만 마일, 약 480만 킬로미터 또는 200년 수명을 가진 배터리는 잦은 충방전 주기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고정식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차량용으로도 전력망에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력망 부위, 둘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제프 던이 구상하는 미래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그는 바람이 불지 않고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를 대비해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명이 길고 수백만 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미래의 전기 자동차는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밤이 되면 남는 에너지를 전력망으로 되돌려 가정 건물 및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프 던은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과정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가 매우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번의 충전 주기를 견딜 수 있는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차량 전력망 연계 기술이 훌륭해 보이지만 에너지 회사, 자동차 제조업체 정부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과 차량의 전력망 통합도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충전소는 차량과 전력망 사이에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양방향 충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배터리 수명과 관련하여 양방향 충전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향후 양방향 충전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의 배터리 과학자 및 전문가 팀은 머지않아 100만 마일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여 자사 모델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가장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 혁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전기차 회사가 이 100만 마일 주행 가능 배터리 기술을 적용했을까요? 중국에서 배터리 업계의 거물인 BYD와 C, ATL은 각각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75만 마일에서 100만 마일에 달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주행 거리로 따지면 50년에서 70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서방에서는 GEM 대변인이 자사의 전기차에 사용될 울티움 배터리가 160만 킬로미터, 100만 마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티움 배터리가 기존의 어떤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도로에 3억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 7년 안에 2억 8천만 대의 차량을 추가하려면 더 저렴하고 풍부한 재료를 사용한 배터리가 대량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드렉셀 대학교 과학자들은 킬로와트 시당 17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리튬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튬황 발견이 왜 미래에
배터리 저장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리튬황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대를 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렉셀 대학교의 화학공학자들이 리튬황 배터리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에 황을 도입하는 것은 중간황 생성물 간의 비가역적인 화학 반응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방전 주기 후 거의 즉시 작동을 멈추고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드렉셀 대학교 연구팀은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화학 반응을 막기 위해 배터리 음극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히려 그 반응을 막는 희귀한 황 화학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이 배터리가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얼마나 비쌀까요? 배터리 소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세상에서 리튬황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구상에서 10번째로 풍부한 원소인 황은 코발트나 니켈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 정제와 같은 다양한 산업 공정의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황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4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유황 가격은 현재 톤당 382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비교하자면 코발트 1톤을 사는 가격으로 유황은 거의 200톤을 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리튬황 배터리의 생산 비용을 최적화하여 테슬라의 현재 4680 배터리보다 6배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킬로와트 시당 약 17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황을 첨가하면 전기차 공급망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우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4680셀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44와트시였습니다. 반면 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약 723와트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리튬황 배터리로 교체하면 충전소 없이 약 3배 더 오래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주행 거리를 유지하면서 훨씬 작고 가벼우며 저렴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최고 성능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최대 500마일, 약 8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황 배터리를 사용하면 무게는 동일하더라도 한 번 충전으로 최대 하나 500마일 약 24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새로운 배터리는 2시의 고속 충전 속도로 하나 700회 충전 후에도 용량의 91%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시 충전 속도는 30분 만에 완전 충전 및 방전을 의미합니다. 연구진은 이 배터리가 5시 속도로 하나 연경경회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74%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시는 완전 충전에서 완전 방전까지 12.5분이 소요되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C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C율은 배터리 전문가들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씨의 충전 속도는 배터리가 0%에서 100%까지 1시간 안에 충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하자면 4680 배터리는 상당한 충전 주기 동안 초기 용량의 최소 80%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완전 충전에는 52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리튬황 배터리의 수명과 관련하여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칼라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1년간의 테스트 끝에 4000회 이상의 충방전 주기 동안 황 음극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약 50년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터리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리튬황 배터리는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드론과 전기 비행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고고도 장시간 채공 가능한 태양광 무인항공기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이 드론은 성층권 최고 고도에서 13시간 동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호주 기업인 LIS 에너지는 2022년에 미국의 선도적인 전기 항공기 회사인 매그닉스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통해 전기 항공기 분야에서 리튬황 전지 기술의 잠재력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리튬황 배터리는 단거리 항공편, 화물선, 여객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게 절감 긴 수명 경쟁력 있는 가격 덕분에 이러한 분야들은 마침내 저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꽤 많은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이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는 현재 단계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5년에서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드렉셀 대학의 비바 콜레라는 몇 가지 가능한 활용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5년보다 훨씬 더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번 발견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드렉셀 대학 연구팀은 현재 이 획기적인 발견을 활용하여 나트륨황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튬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배터리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거대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스크는 이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까요? 포드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배터리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고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반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리튬황 배터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드렉셀 팀과의 이번 파트너십은 올해인 2023년에 시작되며 전기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렉셀에 예상치 못했지만 획기적인 성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리튬황 배터리를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비용, 더 높은 전력 밀도,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이 기술은 에너지 저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적화된 장치가 실험실 밖에서도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스마트폰 드론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리튬황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칼라의 말처럼 5년 안에 출시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동차 업계는 현재 배터리 라인업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최대 3배 길고 충전 속도는 최대 70배 빠른 배터리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래핀 제조그룹, 그래핀 메이커링 그룹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배터리가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획기적인 배터리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충전될까요? 그리고 다른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래핀 제조그룹 GMG과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유니퀘스트가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규모 확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따라 세계 유일의 이 배터리 유형은 현실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다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수명도 더 깁니다. 그렇다면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GMG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알루미늄을 포함한 재료는 전 세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 가공 폐기가 어려운 히토류 원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테슬라 4680 배터리 팩의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01달러였습니다. GMGC 이 5인 니켈씨는 이 새로운 배터리의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약 25.25달러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거의 4배 저렴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약 60kWh인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4680 모델의 경우 6060달러가 아닌 1515달러입니다. 혁신적인 배터리임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니켈씨는 또한 자사에서 제조하는 배터리가 기존 시판 제품보다 재료 사용량이 적고 전체 무게가 가벼워 물류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소유자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핀 제조그룹 그래핀 메이커링 그룹의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최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70배 빠르게 충전된다고 합니다. GMGC 이온은 이 배터리가 충전 속도가 매우 빨라 사실상 슈퍼커패시터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아이폰용 코인형 배터리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리튬 이온 코인형 배터리 충전하는데 6시간 소요와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GMG 배터리 무게의 획기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은 355g인 반면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셀은 89g에 불과합니다. 니켈은 GMG의 그래핀 셀이 보여주는 주요 나노 기술적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그래핀 표면의 미세한 구멍 덕분에 알루미늄 원자들이 그래핀 표면에 더욱 밀착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이것이 GMG의 전지가 훨씬 가벼워지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수명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테스트에서 2000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을 거쳤지만 성능 저하가 없었으므로 최대 45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저하되어 수명이 길어야 15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테스트된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프로토타입 셀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셀들은 킬로그램당 150와트시에서 160와트시 사이의 에너지 밀도를 보였는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260와트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니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알루미늄 이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보다 3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낼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는 이전에 킬로그램당 106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알루미늄 이온 전지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한계는 406와트시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전지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킬로그램당 7000와트시라는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하자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최대 340와트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안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실제로 더 안전한 걸까요?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만큼 과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 영하의 온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무게와 비용 중 거의 20%를 차지하는 고성능 냉각 시스템은 대부분의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사용 사례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냉각이나 가열을 위한 회로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100kW 배터리 팩에서 약 80kg을 차지하는 관련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천연가스에서 직접 생산되는 그래핀 분말은 GMG에 특허받은 생산 기술로 제조되어 환경적인 이점이 뚜렷합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나노 기술을 사용하여 분말을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고 작은 알루미늄 이온을 주입합니다. 현재 알루미늄 제품의 약 90%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GMG의 그래핀 알루미늄 배터리는 기존의 알루미늄 배터리 사이클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수소가 부산물로 생성되는데 이는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등 운송 부문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GMGC 이 오인 크레이그 니콜슨은 이 기술이 특히 고속 충전과 회생 제동 상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분야에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GMG에 따르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사실상 호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테슬라 차량에 이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6배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면서 1분 안에 완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MIT 연구진의 우연하지만 중요한 발견으로 알루미늄 황 배터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게 됐었습니다. 과연 알루미늄 황 배터리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게 될까요? 새로운 배터리가 등장해 기존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MIT 재료화학자 도널드 사도웨이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대규모 전력망 저장용 저비용 배터리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며 알루미늄과 황으로 만든 배터리를 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배터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연구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인 알루미늄을 한쪽 전극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가장 저렴한 비금속인 황을 전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합한 전해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가연성 유기 액체 전해질을 피하고 활성화되려면 액체 상태여야 하는 염화 알루미늄 용융겸을 선택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염의 녹는 점인 섭씨 110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사도웨이는 이미 녹는 점을 섭씨 65도까지 낮췄으며 상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이 세 가지 재료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알루미늄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포장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황은 석유 정제와 같은 공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널리 구할 수 있는 염류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의 가용성을 고려할 때 연구진은 알루미늄 황 배터리의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8.99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비용의 12-16%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이러한 단순한 화학 구조 덕분에 배터리 수명이 다했을 때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혁신 속에서 알루미늄 황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영원히 버릴 만큼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까요? 이 배터리는 이미 리터당 거의 53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사도웨이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의 알루미늄 황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비교할 때 공정한 비교 대상은 1993년의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릴 리가 없잖아요. 연구팀은 실시험을 통해 배터리 셀이 매우 빠른 충전 속도로 수백 번의 충방전 사이클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가 1분도 안 되어 100% 충전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했지만 엔지니어들은 더 높은 온도에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섭씨 110도에서는 섭씨 25도보다 25배 빠른 충전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황 배터리가 배터리의 성배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안전할까요? 놀랍게도 연구팀이 전해질로 선택한 용륜겸은 단순히 녹는 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뜻밖의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터리 신뢰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덴드라이트 형성입니다. 덴드라이트는 한쪽 전극에 형성되는 가늘고 긴 금속 돌기로 결국 다른 쪽 전극과 접촉하여 단락을 일으키고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사실상 배터리 화재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여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오작동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염화 알루미늄은 배터리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욱이 이 배터리는 작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열이 자연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부하 평준화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설치 방식에서는 해가 떠 있을 때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어두워진 후에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매일 할 겁니다. 충전과 공회전, 방전과 공회전만으로도 배터리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황 배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는 첫 단계로는 수십 킬로와트시 용량의 소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알루미늄 황 배터리가 완벽하게 적합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 용도에는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이 배터리는 단독주택에 이상적입니다. 50-100kW시 용량의 배터리 팩이면 밤새도록 사용하고 흐린 날씨에도 며칠 동안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에는 알루미늄 황 배터리의 소형화 덕분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와 같은 용도의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가 도로에서 충분히 보편화되면 오늘날 휘발유 주유소에서처럼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방출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면 이러한 충전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값비싼 새 전력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용륜겸 전해질은 섭씨 500도 이상에서 열적으로 안정하고 열폭주 및 화재에 강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러한 배터리 화학이 전기, 자동차 및 전자기기에 특히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이폰 정도의 용량인 내용 00mAh시 크기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사도웨이는 이미 이 연구를 기반으로 자신이 공동 설립한 스핀오프 회사인 아반티를 설립하고 해당 배터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황 배터리의 실제 적용 사례를 곧 보게 되겠죠. 날이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황 배터리는 아직 연구실 단계에 있지만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기술이 다른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적재적소에 맞는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광업계는 과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과대 광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황 배터리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업계를 장악하고 친환경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더욱 푸르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황 배터리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나 모바일 기기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듯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 분야의 흥미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